자, 이런 무선 휴대전화는 이제 5G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음성통화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제 무선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블루투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블루투스는 다 아시죠? 그죠? 블루투스 핸드폰, 블루투스 이어폰, 스피커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동되는 게 요즘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블루투스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기계장치들이 서로 가까운 지역에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인터넷 접속 네트워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10m 이내 최대 8개까지 연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블루투스예요. 그래서 소규모 개인 네트워크하고 휴대용 기기 간의 데이터 전송을 용이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블루투스는 멀리 있으면 안 가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게 돼서 쓰게끔 만들어주는 통신 네트워크를 우리가 블루투스라고 합니다. 뭐 지금 많이 쓰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많이 쓰는 용어가 와이파이라는 거죠. 와이파이. 와이파이는 뭐냐면 인터넷 선이 있으면 인터넷 선에서 공유기를 하나를 빼죠. 연결할 수 있도록 이런 접근 포인트, 얘를 액세스 포인트라고 해서 AP라고 부릅니다. AP. 공유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밖에 복도에 나가면 복도에 군데군데 꼽혀 있죠. 그게 인터넷 망이에요. 망에서 연결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AP랑 각각의 노트북들이 연결해서 쓰면 얘가 각각을 다 받아서 인터넷 백본망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해줄 때 쓰는 게, 우리가 그때 쓰는 게 와이파이라는 거죠. 와이파이. 가까운 포인트에서 연동시켜 줄 수 있는 거. 와이파이는 다 알죠? 그래서 무선 통신망을 인터넷으로 연결할 때 쓰는 거는 거의 다 와이파이로 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와이파이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건 아마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없는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CDMA, CSMA 이렇게 써 있죠? 뭐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건데, 요게 써 있어요. 요게 뭐냐면, 와이파이 노트북이나 그런 데 가끔 보면 요 말이 써 있어요. 802.11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붙어 있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뭐냐면, 거기에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달라진다. 요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리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쓸 때 핸드폰이라든가 거기 또는 노트북을 여러분들 집에서 그 모뎀하고 연결해서 쓸 때 보면 뭘 쓰느냐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이게 와이파이 연결망을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종류별로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와이브로라는 게 있고요. 또는 와이맥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와이브로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때 와이브로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뭐라 그러죠? KT에서 나온 게 무슨 R이라고 하죠. 무슨 R이라고 하죠? 그거를? 무선 인터넷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포인트. 에그. 그렇지.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조금 이상하네. 그죠? 에그가 있죠? 그 에그를 나타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와이브로라는 용어를 썼었죠. 근데 그거를 KT가 에그인가요? KT에서 나온 게 에그라는 말을 쓰죠. 들고 다니면서 이제 액세스 포인트를 개를 잡아서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요즘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그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얘랑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쓸 수 있죠. 노트북하고 연결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따로 만들어서 쓰는 거를 와이브로라고 하는 겁니다. 와이맥스라는 것도 있어요. 와이맥스인데 와이맥스는 고정해서 쓰는 거. 지금 뭐냐면 멀리 산간지역이나 이런 데 유선망이 쓸 수가 없을 때 어디서 만들었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선을 일일이 다 깔아 쓸 수가 없으니까 일정한 기간에 멀리 있는 그 섬이라든가 또는 멀리 있는 산간지역이나 이런 데에다가 굳이 선을 끌지 않고 그냥 이거를 갖다 쓰기 위해서 이제 개발해서 만든 게 이제 와이맥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와이맥스는 고정형이고요. 와이브로는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고. RFID라는 것도 있죠. RFID는 요거 그 인식 태그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언제냐면 여러분들 집에 차가 있으면 아파트라든가 또는 하이패스 지나갈 때 앞에다 이렇게 뭘 붙여놨죠. 다.
우리 학교도 지금 이거 쓰고 있어요. RFID. 그래서 주차 들어올 때 요거를 딱 태그를 갖다 대야지 인식을 해서 번호판 인식이 돼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죠. 그렇게 만드는 게 이런 RFID 태그인데 회사 같은 데 가보면 많이 씁니다. 물류 창고 할 때 물류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그 상품들을 어디 멀리 보내야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일일이 상품에다가 꽂는 게 아니고요. 그 상품이 쌓여져 있는 슬롯이라고 해요. 슬롯. 이 슬롯에다 꽂아가서 그걸 통째로 이제 물건을 보내는 거죠. 그럴 때 RFID를 지금 물류에서는 가장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 추적하는 건데 이 태그라는 게 이렇게 앞에 차에 붙어 있는 게 태그고요. 그 판독기가 여기 우리로 붙이면 여기 한번 인식되는 기계장치 있죠? 그 기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해주고 이제 그거를 이제 연결해 주고 이제 요 박스 있죠? 주차 박스 안에서 이제 컴퓨터로 이걸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어느 누군가 이제 확인되는 거죠. 이런 게 RFID가 또 많이 쓰고요. 또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빅데이터하고 사물 인터넷도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센서가 비싼 센서들이 있어요. 비싼 센서들은 우리 옆에 보면은 여러분들 집에 보안 장치들 있죠. 보안 장치들 할 때 움직임 센서. 그죠? 이제 움직임,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장실이라든가 복도에 밤에 불이 꺼져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 움직임이 있으면 그 움직임을 인식해서 센서가 작동해서 불도 켜주고 하는 그런 센서들이라든가 다양한 센서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걔네들은 이제 비싸죠. 센서들이 있으니까 관리해 주는 건데 그런 것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는 이제 산림청에 산불 났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불이 나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산림청 이런 데서는 산에다가 그냥 이 센서를 뿌립니다. 쫙 뿌려요. 센서가 이제 싸겠죠. 그래서 센서에 온도 센서 이런 거를 해서 연결해줘요. 그러면은 한 1000개, 2000개 쫙 뿌려버리면 산에다 그냥 뭐 드론이나 이런 거 가지고 뿌려버리겠죠. 그럼 산에 곳곳에 막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거는 망가지고 깨지고 어떤 거는 짐승들이 와서 삼켜버려서 없애지는 것도 있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뭐 1000개 뿌렸는데 몇백 개면서 계속 감소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뿌리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또 뿌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이런 게 IoT죠. IoT. 그래서 물건 사물에다가 하는 것도 있지만 센서 같은 거를 산이나 이런 데 쫙 뿌려가지고 그걸 관리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서 온도가 변화가 있는지 산불이 날 조짐이 보이는지를 센서를 통해서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센서를 통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무선 센서 네트워크망을 형성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구조물 진단부터 해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센서들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센서가 있고 액추에이션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센서 이제 할 때 보면은 이 센서가 이제 요거를 이제 무선 센서를 해서 온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센서가 그걸 받아들여서 자동으로 물을 주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실제로 많이 이제 응용이 돼서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해주는 게 이걸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는 이런 게 또 있어서 하나의 예로 이렇게 갖고 와서 뭐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